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가장 부럽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게 좀 많이 부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뭔가 울타리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함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온 지난 3년. 이제 단단해진 내면을 바탕으로 더 깊고 섬세한 길잡이가 되려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김치를 보내주신 사업을 하셨는데 가족들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건강검진 지원도 되다 보니까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주 심적으로 든든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울타리. 우리는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바쁩니다. 그렇죠. 2017년, 18년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노동에 대한 좀 화두가 좀 사회적으로 좀 더 확산됐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죠? 정부한테 정책을 요구하자니 하세요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지. 그래서 우리끼리 협동의 힘을 발휘하자. 공제회라는 것을 잘 그러니까 모르세요. 가입을 하면서도 공공기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금 가지고 하는데 왜 뭐 서비스를 제공을 제대로 안 하냐 뭐 그렇게 이제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처음에 회원 자체들을 모집하기도 힘든 거고 제일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주체의식을 만들어낼까였어요. 우리도 언젠간 기여를 하자. 근데 가장 큰 거는 재원 마련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공제회에서 설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재원의 주체에 따라서 공제회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사자들 이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좀 워낙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금 운동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해서 초기 재원을 좀 마련할 수가 있었죠. 처음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경험, 내가 나로서 인정받는다. 우리를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가보니까 프리랜서 젊은 친구들도 왔네? 배달하시는 분도 왔네? 택배 누구 있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기댈 구석이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프리랜서 전담팀까지 생겼고요. 고용노동부도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라고 그래서 그 올해 안으로 뭐 법률을 통과시키니 뭐하니 이러는 거 보면 우리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제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고 자궁 경부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2차 정밀 검진까지 지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내가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다 이런 의지되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번역회사에서 돈을 못 받은 게 있었어요. 노동부에 가면 거기서는 상담을 해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여기를 알게 돼서 친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법률 지원을 받아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 자잘한 것들은 업계에서 본인이 일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당연히 업계에서 일해봤던 분들이 자기 경험을 얘기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권리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공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도움이 되는 거는 여름철 생수 나눔. 이 아스팔트는 15도 정도가 더 높거든요. 그때 이제 그 생수를 마시고 하면서 라이더들한테 반응도 좋고 대리운전 쉼터는 제가 사실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지금 서울에 몇 군데 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고 다음 콜을 기다리는 동안에 좀 쉴 수 있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제에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프로그램 중에 그 이동노동자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걸 했거든요. 1위로 된 아이디어가 택배 노동자들이 상하차 시에 차 위에 천정 부분에 머리를 찍고 이런 사고가 사실 굉장히 빈번한데 그 부분에 이제 야광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그런 거를 댐으로써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이런 것을 공모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할 수 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사업은 역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금은 3년간 20%의 이자를 주는 적금이나 똑같아요. 적금 상품의 기본 금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대로 받고 따로 지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죠. 매달 납입 내역이 있어야만이 지원금을 주거든요. 저축을 강제로 하는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죠. 올해 목표 인원을 800명으로 설정을 했었었는데 8월 초에 조기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소문과 호응을 타게 돼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보고회도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한 이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때 나왔던 보완점을 내년도 사업에 좀 추가적으로 녹아내서 더 풍성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누군가의 노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든든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공제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작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내부적인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그 명칭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범위도 나는 좀 확대해야 된다고 봐. 비정규직이든 아니면 뭐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든 그러니까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확대해서 좀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노동을 이끌어가는 노동공제회다.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얘기를 할수록 공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송 국장님 얼굴이 빨개져서 지금 놀래가지고 사드려야지. 우리 지원 조직도 열심히 할게요. 공제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공제회를 더 널리 많이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치지 않고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 화이팅! 더 큰 권리, 더 알찬 복지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의 끝없는 도약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